나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30년을 일해온 이민우 박사다. 매일 진료실 문을 열면 비슷한 얼굴이 앉아 있다. 박사님, 단 거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요. 그들은 설탕을 적으로 여기며 두려워한다. 하지만 나는 항상 말한다. 혈당을 흔드는 것은 혀끝의 단맛 자체가 아니라 몸이 그 단맛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이야기라고. 같은 사과라도 껍질째 씹으면 섬유가 당의 속도를 늦추고 즙으로 짜면 섬유가 사라져 당이 한꺼번에 피로 흘러든다. 문제는 맛이 아니라 처리 방식이다. 나이가 들면 췌장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과 심장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진다. 그래서 나는 노인 환자에게 항상 말한다. 음식과 싸우지 말고 법칙을 배우세요. 하루 3끼를 크게 먹지 말고 작게 나누어 규칙적으로 먹는 것.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을 먼저 먹고 단백질을 적당히 곁들이고 좋은 지방을 더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 시간을 몸의 시계에 맞추는 것. 이 단순한 리듬이 혈당을 잡는 진짜 기술이다. 나는 많은 사람이 혈당계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모습을 본다. 오늘은 140이네. 나는 실패했어. 하지만 혈당은 시험 점수가 아니다. 그날의 수면, 스트레스, 식사 순서, 걷기의 여부가 모두 그 숫자에 섞여 있다. 밤에 잠을 설치면 코르티솔이 올라가 아침 혈당이 높아지고 걱정이 쌓이면 간이 당을 풀어버린다. 그럴 때는 약을 탓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라.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 환자들에게 짧은 명상 호흡을 가르친다. 숨을 들이마시며 복부를 느끼고 천천히 내쉬며 생각을 놓아보는 것. 불과 10분이면 된다. 놀랍게도 이 습관을 지킨 사람들은 공복 혈당이 20, 30 정도 내려간다. 심장이 느려지고 혈관이 풀리고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 인슐린은 호르몬이지만 호흡 역시 호르몬을 움직인다. 나 자신도 예전에는 커피로 하루를 버텼다. 진료가 끝나면 단빵으로 공복을 달래고 밤엔 논문을 보다가 잠들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120이가 나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환자들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 실험을 시작했다. 커피를 한 잔으로 줄이고 식사 순서를 바꾸고 퇴근 후 20분을 걷는 것. 2달 뒤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의사도 사람이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면 똑같이 경고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나는 환자에게 숫자를 보여주기 전에 이야기를 묻는다. 어제 잠은 어땠습니까? 마음은 어떠셨나요? 그 대답이 혈당표보다 정확한 지도다. 건강은 기계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패턴이다. 혈당은 몸의 언어다. 단맛의 숨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 때 당뇨는 병이 아니라 교사로 바뀐다. 그 교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조금 느리게, 조금 깊게, 조금 더 자신을 아껴라. 나는 오늘도 진료실 문을 열며 그 말을 다시 배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당신의 몸은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귀를 기울이세요. 나는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봤다.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람들은 약을 늘리지 않고 또 혈당을 바꾼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식사 후 20분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짧은 시간이 혈당의 향방을 결정한다. 식후 포도당은 혈류로 쏟아지지만 그때 근육이 움직이면 포도당이 세포로 흡수된다. 즉, 운동하는 근육은 인슐린보다 빠르게 당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한다. 식후 걷기는 약이 아니다. 그러나 약보다 먼저 작용한다. 서울 양천구의 70세 박 노인은 나의 오랜 환자였다. 당뇨 약을 2종류 먹었지만 혈당은 늘 불안정했다. 그에게 나는 식후 20분 산책을 처방했다. 처음엔 귀찮아했고 비 오는 날엔 거르곤 했다. 그러나 3개월 뒤 그의 HbA1c는 8.1에서 6.6으로 떨어졌다.
놀라운 건 그의 얼굴이었다. 피부색이 밝아지고 잠이 깊어졌다고 했다. 운동이 혈당만 낮춘 게 아니라 자율신경을 정돈시킨 것이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 움직인다. 식후 운동이라 해서 거창한 것이 필요한 건 아니다. 빠른 속도도 필요 없다. 중요한 건 지속성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다음에 3단계를 권한다. 첫째, 식사 후 10분 안에 일어나기. 의자에 앉아 있으면 혈당이 급상승한다. 걷지 않으면 당은 혈관 벽에 머물며 산화된다. 둘째, 최소 20분 걷기. 발바닥에 힘을 주고 호흡을 느끼며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하다. 이때 근육은 마치 스펀지처럼 당을 빨아들인다. 셋째, 운동을 습관으로 묶기. 식사, 산책, 티타임으로 패턴을 고정하면 두뇌 회로가 자동으로 연결된다. 노인들의 문제는 운동 부족이 아니다. 긴장된 움직임이다. 집안일, 요리, 청소로 바쁘지만 그것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높이는 활동이다. 그럴 때 분비되는 호르몬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린다. 결국 몸은 움직이지만 혈당은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야기한다. 운동은 일이 아니라 호흡이다. 가벼운 스트레칭 후 발을 맞추고 심장이 편안할 정도로 걸으라. 그것이 진짜 치료다. 내가 참여한 한 연구에서 식후 걷기 20분을 12주 지속한 노인 48명을 추적했다. 공복 혈당은 평균 17%, 식후 혈당은 23% 감소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 악화는 거의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수면질 점수였다. 절반 이상이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잤다고 보고했다. 이는 혈당 안정이 멜라토닌 리듬을 되살렸기 때문이다. 결국 걷기는 혈당과 수면, 혈압을 함께 조율한다. 나는 매 진료 때 환자에게 발을 보여달라 한다. 혈당이 좋은 사람의 발은 따뜻하고 혈색이 있다. 반대로 혈당이 불안한 사람의 발은 차갑고 건조하다. 걷기란 피가 발끝까지 흐르게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펌프다. 그래서 나는 식후 걷기 20분은 혈당의 펌프 운전이라고 부른다. 매일 이 펌프를 돌리면 당이 머물 곳이 없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다. 운동을 언제 하느냐가 양만큼 중요하다. 식전보다 식후 10-30분 사이에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 시기엔 혈당이 상승 중이므로 근육 활동이 곧바로 당을 흡수한다. 식후 1시간 뒤에는 이미 혈당이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된다. 나는 그것을 당의 골든타임이라 부른다. 나이든 몸은 예전보다 천천히 회복한다.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된다. 하지만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든다. 노년기 근감소증은 당뇨를 악화시킨다. 근육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걷기는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특히 햇빛을 받으며 걸으면 비타민 D가 활성화되어 면역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내 환자 중에는 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사례도 많다. 함께 걸으며 대화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엔도르핀이 나온다. 나는 그것을 이중 치료라고 부른다.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일 때 혈당은 가장 안정된다. 나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야기한다. 운동을 의무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몸이 세상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걷는 동안 발바닥이 땅의 온도를 기억하고 심장은 박자를 배운다. 이 단순한 리듬이 몸의 리듬을 바꾼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식후 걷기는 혈당을 조절하고 말초 혈류를 개선하며 신장의 여과 부하를 낮춘다. 혈당 파동이 줄면 단백뇨의 위험이 30% 감소한다. 또한 혈압과 심박수 변동성이 안정되며 그 결과 심근경색 위험도 낮아진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 신뢰다. 자신이 스스로 몸을 관리할 수 있다는 감각. 그 확신이 삶을 지속시키는 힘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식후 20분,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약은 잠시 몸을 돕지만 습관은 평생 몸을 기른다. 당뇨는 평생 함께 해야 할 동반자다. 그렇다면 그 동반자와 함께 리듬을 만들면 된다.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혈당을 조율하고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삶을 길게 연장한다. 그것이 내가 의사로서 30년 동안 확신하게 된 하나의 진리다. 나는 환자에게 항상 묻는다. 당신의 하루에는 리듬이 있습니까? 노년의 몸은 예민하다. 한밤 잠을 설치면 혈당이 오르고 한 끼 식사를 빼먹으면 저혈당이 온다. 이 균형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세 기둥이다. 식사, 수면, 움직임. 첫째 기둥은 올바른 식사다. 음식은 적이 아니다. 문제는 순서와 양이다. 식사 시작은 채소와 단백질, 그 다음이 탄수화물. 이 순서 하나로 혈당 파동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통곡물, 두부, 생선, 잎채소는 좋은 동반자다. 반면 흰쌀, 정제빵, 단주스는 빠른 불씨처럼 혈관을 태운다. 많은 노인이 먹기 싫다고 한다. 하지만 영양 결핍은 혈당보다 더 위험하다. 근육이 줄면 당 조절 능력도 무너진다. 나는 항상 말한다. 당을 줄이되 밥은 빼지 마세요. 식사 후 소량의 과일 또는 견과를 곁들이면 당 속도를 완화시킨다. 둘째 기둥은 깊은 수면이다. 잠은 최고의 약이다. 수면이 얕으면 코르티솔이 오르고 간은 당을 분비한다. 그 결과 아침 혈당이 높아진다. 나는 환자에게 매일 저녁 수면 위생 의식을 가르친다.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금지, 전자기기 비차단, 방은 조용하고 서늘하게.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 한 모금과 호흡 3번. 이것만으로도 수면 리듬이 안정된다. 몸이 잘 자야 췌장도 쉰다. 셋째 기둥은 일상의 움직임이다. 운동은 하루의 점이 아니다. 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침에는 팔 스트레칭, 점심에는 계단 한층, 저녁엔 식후 산책. 이 세 조각이 하루의 혈당을 그린다. 움직임은 혈당만 아니라 정신을 살린다. 걷다 보면 걱정이 풀리고 심박이 안정되고 자존감이 회복된다. 그 순간 몸은 약이 된다. 이 세 기둥 사이에 물의 줄기가 흐른다. 수분이다.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당이 더 오른다. 나는 하루 8잔을 목표로 하지 말고 매 2시간에 한 모금씩이라 한다. 따뜻한 물 또는 보리차가 좋다. 단 음료와 병주스는 작은 당폭탄이다. 영양 보충제에 대해 묻는 사람도 많다. 비타민 C, E, 오메가3는 항산화와 혈관 보호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은 함부로 복용하면 부담이 된다. 모든 보충제는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약은 이익만큼 책임도 따른다. 나는 종종 말한다. 질병은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적혀 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진심으로. 나이 들수록 치료의 핵심은 억제가 아니라 조화다. 먹고, 움직이고, 쉬는 시간이 리듬을 이루면 혈당은 그 안에서 춤춘다. 나는 한 노부부를 기억한다. 남편은 당뇨, 아내는 고혈압. 둘은 매일 저녁 동네 강둑길을 걷는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치료의 본질을 보았다. 그들은 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로의 걸음을 조율하며 살았다. 그 조율이 곧 삶의 리듬이었다. 이제 나는 모든 환자에게 이 세 기둥을 노트에 적게 한다. 식사, 수면, 움직임. 단순하지만 이 세 단어가 삶의 기둥이 된다. 약은 의사가 조절하지만 리듬은 당신이 만든다. 그 리듬이 혈당을 치유한다. 사람은 평생 배운다. 젊을 때는 기억으로 배우고 나이가 들면 몸으로 배운다. 나는 수많은 환자를 보며 그 사실을 확신했다. 약으로 혈당을 낮추는 건 단순하다. 하지만 몸이 다시 균형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치료다. 몸은 기억을 가진 생명체다.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호흡이 짧아지고 짧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그 결과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뛰고 잠이 깨진다. 그러나 호흡을 길게 뽑으면 부교감신경이 깨어난다. 그 순간 심박이 내려가고
혈관이 열리고 혈당이 안정된다. 나는 이것을 몸의 재교육이라고 부른다. 나의 환자 하나는 70세 여성으로 혈당 변동이 심해 늘 불안해했다. 그녀에게 매일 아침 10분간의 호흡 명상과 스트레칭을 권했다. 처음에는 웃었다. 박사님, 그게 무슨 약이에요? 하지만 3개월 후 그녀의 혈당 곡선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었다. 몸이 다시 숨을 배운 것이다. 약이 아니라 리듬이 치료한 것이다. 몸의 재교육은 단순한 움직임 훈련이 아니다. 멈춤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쫓으며 살지만 진짜 회복은 멈출 때 시작된다. 나는 환자들에게 말한다. 당신의 몸은 조용할 때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그 침묵의 순간에 인슐린은 제자리를 찾고 심장은 속삭이듯 뛴다. 노년의 몸은 젊은 시절보다 느리지만 느리기에 깊다. 식사 리듬, 걷는 속도, 숨의 길이가 모두 하나의 음악이 된다. 그 음악을 깨뜨리는 것은 서두름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하루를 세 구간으로 나누라 한다. 아침엔 깨우는 호흡, 낮엔 움직이는 호흡, 밤엔 내려놓는 호흡. 이 세 호흡이 몸의 하루를 조율한다. 때로는 병보다 두려움이 사람을 먼저 약하게 한다. 혈당 수치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히는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이야기한다. 당신의 몸은 당신 편입니다. 몸은 늘 살고자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의지를 돕는 것뿐이다. 물 한 잔, 짧은 산책, 깊은 숨, 그것들이 몸을 가르친다. 나는 또한 마음의 영양도 강조한다. 감사와 연민은 면역을 높인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HbA1c가 낮았다. 감정이 혈당을 움직인다. 이것이 의학과 삶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나는 의학을 가르치면서도 언제나 삶의 리듬을 이야기한다. 그 리듬이 치료의 절반이다. 나는 가끔 진료를 마치고 병원 옥상에 올라간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밤하늘을 본다. 그때 문득 느낀다. 사람의 몸도 저 하늘처럼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언제나 균형을 찾는다. 혈당도 그렇다. 그 파동 속에서 삶의 맥박이 있다. 완벽한 수치는 없다. 다만 지속되는 노력과 신뢰가 있을 뿐이다. 병은 몸에서 시작하지만 회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는 의사로 30년 동안 그 사실을 수없이 보았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좋아지는 사람, 치료가 같아도 더 빨리 회복하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나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혈당은 단지 숫자이지만 그 숫자를 대하는 마음이 몸의 반응을 바꾼다. 공포는 몸을 긴장시키고 긴장은 인슐린을 막는다. 반대로 신뢰는 혈관을 열고 호흡을 깊게 만든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몸을 의심할 때 몸도 당신을 의심합니다. 믿음은 약보다 오래 간다. 나는 한 남성을 기억한다. 68세, 10년째 당뇨. 언제나 숫자에 집착했다. 조금만 높아도 불안했고 그래서 더 올라갔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물었다. 박사님, 왜 노력해도 수치가 완벽하지 않죠? 나는 대답했다. 당신의 몸은 완벽하려는 게 아니라 살아 있으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식사 후 산책을 다시 시작했다. 2달 뒤 수치는 7.2에서 6.5로 내려갔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표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 일을 마음의 인슐린이라 부른다. 몸에는 호르몬 인슐린이 있고 마음에는 신뢰라는 인슐린이 있다.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삶은 부드럽게 흐른다. 당뇨병의 진짜 치료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다. 나와 내 몸,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요즘 병원에 오면 사람들은 말한다. 박사님, 요즘은 그냥 사는 게 무섭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물어본다. 무엇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대부분은 모른다. 몸의 변화, 나이, 외로움, 미래, 그것들이 엉켜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한다. 그 공포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밀어내지 말고 손잡으세요. 마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몸은 안정을 되찾는다. 이제 나는 치료를 함께 걷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는 처방을 주지만 환자는 길을 만든다. 약은 도구이고 일상은 연습이다. 걷고, 숨쉬고, 웃고, 감사하는 그 반복이 신경계를 바꾸고, 혈당을 조절하고, 노년의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든다. 나는 종종 이렇게 비유한다. 당뇨병은 인생의 메트로놈이다. 빠르면 경고음을 내고, 느리면 멈춘다. 결국 리듬을 찾아야 한다. 그 리듬 속에 답이 있다. 매일의 식사, 한 잔의 물, 한 번의 호흡이 작은 박자다. 그것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연주한다. 병은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인간의 강함을 증명한다. 고통 속에서 배운 인내, 불안 속에서 얻은 겸손, 실패 속에서 피어난 감사, 그것들이 삶의 근육이다. 나는 수많은 환자에게서 그것을 봤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들에게 배웠다. 이제 나는 진료가 끝날 때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몸이 당신을 기다려주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는 한 가지 뜻이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몸은 여전히 배운다. 마음은 여전히 느낀다. 그리고 삶은 여전히 가능하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한다. 당신의 몸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몸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믿음 하나면 오늘의 혈당은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민우 박사의 음성 낮고 따뜻한 톤으로 화면에는 노년의 부부가 석양 속을 걷는다. 병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빨리 살던 사람에게는 멈추는 법을, 무심했던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법을, 두려웠던 사람에게는 믿는 법을, 식사 후 20분의 걸음, 하루 한 잔의 물, 밤의 고요한 숨, 그 단순한 세 가지가 당신의 혈당을, 그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나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치료는 의학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태도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천천히 살아라. 그것이 가장 빠른 회복이다. 이것이 이민우 박사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인생의 처방전이다.